네, 고성욱 칼럼, 네, 무신분립을 되새긴다. 조금 묵직한 주제입니다만, 이 주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로인 일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협이 새로 의협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새로 뽑았는데, 새로 의협 회장이 된 사람이 임현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소아청소년과 쪽에 무슨 학회장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새 의협 회장으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지난달에 분당 서울대병원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소리치려다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입을 틀어막히고 바깥으로 끌려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현택 이가 의협 회장이 되면서 의협이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 사태 하에서는 그냥 더 큰 소리 치고 센 소리 하는 사람이 회장 되기가 십상이죠. 이번 임현택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는 평소에 자기 소신이 뭐냐면 저출생 사회가 돼서 인구가 점점 주니까 의사들 숫자도 거기에 맞서서 줄여야 한다는 게 지 평소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은 의사 맞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전공이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저출생이니까 소아청소년들이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래, 환자 숫자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임현택. 자, 의사라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저출생만 있는 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노인들의 이 의료 수요는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을 거 아니야. 의료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냐고. 노인들이 아파도 더 많이 아플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의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 수가 줄여야 돼, 늘어야 돼? 소아청소년과는 혹시 줄여야 될지도 몰라.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적게 나오니까. 소아청소년과는 줄여야 될지 몰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전체 의료계 숫자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이게 무슨 2차 방정식입니까, 이게? 그냥 산수잖아, 산수. 그런데 이거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는 걸 평소에 지론처럼 갖고 있던 사람이래요. 참네. 하여튼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자가 의사들은 파시스트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나 정말 궁금해요. 파시스트가 뭔지 이 사람이 알고 얘기할까요? 파시스트는, 내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특정한 목적, 특정한 이념, 그게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유태주의일 수도 있는데, 또는 게르만주의일 수도 있고 반유태주의, 어쨌든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독재를 행하는 것, 이게 파시스트예요. 그래, 아니 어디서 전에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한테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지방 필수 의료, 필수 의료와 지방의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수많은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요. 그 조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는 해야지. 그러면 임현택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허정지나 민형사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병원 나올 준비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면허정지가 되면 이게 다친다고 보는 거예요. 꼭 누가 뚜둑을 맞아서 피를 흘려서 다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면허정지를 당하는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총파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게 두 가지입니다. 대화의 조건 세 가지네요. 대통령 사과. 대화하려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려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잘라라. 그리고 대화하려면 이 의대 증원을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을 취소해라. 이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 보류 같은 거는 협상 카드에도 들지 못한다. 네, 임현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나름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온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저 친구 어디 파출소 근처라도 가보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참 기도 안 잡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구나. 저렇게 막말을 해도 누구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도까지 열심히 해주니 네, 조선일보는 임현택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의사들이 대표로 뽑았다. 이거 국민과 환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짓 아니냐. 지금 의대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명 너무 많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늘리자. 뭐 이런 주장도 아니고 오히려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의협회장이 됐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의사가 아니라 그냥 투쟁만 일삼는 노조원 같다. 의협 지도부가 새로 결성되면 최근에 만들어진 이 대화 분위기에 조금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도 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대표가 나타나서 국민들 머리 위에다가 그냥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선일보의 논평까지 있습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테러 없는 진창길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를 정부가 여러 차례 유예하고 유보하고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길을 터주고는 있지만 뭐 본인들이 확 빠져버리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의료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사 내부의 균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증언 반대에 목매는 의사들은 몇몇 특정 과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의대 교수나 의대 총장들이 또는 대학 총장들이 의사들 얘기 진짜 개무시하고 증언 요청했겠어요. 다 사전에 이리저리 다 물밑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조율도 하고 간도 보고 다 한 거예요.
의사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료 현장 떠난 이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다 판단들을 해요, 지금. 다만 누군가 내놓고 야,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의협 회장이 돼서 지금 가당치도 않게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 차관 파면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의료 사태가 지금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의료 대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치료 받잖아요. 왜 의료 사태가 한 달 넘게 가는데 의료 대란으로 안 갈까? 이건 현장을 떠난 전공이 그리고 지금 떠나겠다고 엄포 놓고 있는 이런 자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되니까 다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 개혁으로 지금 문제가 확장됐기 때문에 간호사들 중에서도 P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처방 전에 약을 약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바꾼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은 더 수가를 높여서 예전과 같은 필수 의료에 있어야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 개혁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의사들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 의사들이 저 노안교 저거 아주 건방 떨면서 봐라 전공이 감히 손 못 댄다고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았냐. 이런 정말 헛섭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몇몇의 선동가들한테 국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의료계 떼법을 제대로 손봐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의료계 안에서도 있어요. 다만 자기 이름 걸고 주장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제가 매일경제의 노무현 칼럼 노원명 사회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담당 부장입니다. 노원명 칼럼을 제가 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공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났다. 처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의대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을 했다. 근데 이것도 뭐 5월 전까지만 거둬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노원명 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그렇게 깔아뭉개고도 대한민국이 무탈하리라 생각하는가. 또 개중에는 애당초 왜 2,000명을 못 박았어? 라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애초에 1,000명으로 했으면 그러면 1,000명은 합리적이야 라고 의사들이 동조했겠는가? 또 대학별 배정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정부는 의대 정원 동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봐라. 대학별 배정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엄포만 하는 거야. 문제는 지금 뒤늦게 뭐 훈수 둔다고 뭐 왜 2,000명이냐, 뭐 왜 대학 배정을 먼저 했냐. 숫자나 타이밍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나 타이밍이 아니다. 국가의 권위와 일개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단체라고 하는 게.
이익 집단 아닙니까? 여러 수백 수천 개의 이익 단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국가의 권위와 이 이익 집단 간에 뭐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가는 이익 단체들과 균형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익 단체들의 그 상위에 있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국가다. 아무리 저것들이 대단하고 센지 몰라도 민노총도 한노총도 이익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듯이 의사들도 이익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간호사들도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감히 국가와 동격으로 놀려고 하지 마라.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제 결단한 이유를 노원명 부장이 설명을 합니다. 이 대목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결단한 첫 번째 이유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럼 뭐냐? 남부가 노예를 계속 쓰겠다고 주장하는 남부가 연방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을 이탈한 남부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다. 만약에 그때 링컨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연방이 깨졌을 거고 지금 한 4, 50개 나라가 군립하는 그런 미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왜 싸웠는지가 분명하다. 의미가 왜 싸웠는지가 중요하다.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링컨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 체계를 손보려고 하는데 의료계가 이걸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대 증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가 아니면 15만 의사들인가.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런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말한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특정 집단 눈치나 보는 나라. 그 이익단체가 행동한다고 때법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번번이 무너지는 나라. 이런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일부 보수 유튜브 중에서도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싸움을 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입 바른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국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든 없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어요. 노원명 부장. 링컨이 전쟁한 것은 미국의 정체성과 미국의 양심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때도 타협을 주문하는 서푼짜리 훈수꾼들이 많았지만 링컨은 어려운 길을 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은 죄다 시민단체, 이익단체들과 야합했다. 영합했다. 그래서 의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다.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조금씩이라도 의대 정원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 홍역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걸 전부 다 뒤로 다 밀어놔서 이제 그 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게 됐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로부터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짐을 다시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한테 미루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노원명 사회부장의 칼럼이에요. 제가 이 칼럼을 전하면서 무신분립을 다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무신분립.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옛날에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양성해라. 그리고 국민의 믿음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자공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자 공자가 군대를 포기해라. 그럼 남은 둘 중에서 또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 식량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주저없이. 그러면서 공자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자, 국가 말이죠. 대한민국 국가가 때법과 일개 이익단체, 이익집단들의 단체의 불법적 단체 행동에 밀려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권위가 살지 못합니다. 무신분립.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듯이 국가에 정당한 권위가 없으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의료개혁 문제는 국가가 국가이어야 하는 이유,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담, 그리고 바로 그 노력을 하는 국가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도 없지만 의사표 몇 표 얻으려고 국가를 버릴 것이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대로 한번 자신을 온 몸으로 걸어 본 적도 없는 일개 선동꾼들 몇몇이 감히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상황 그렇게 간단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일개 이익단체에 불과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